안녕하세요. 개념파이 채널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상가함수 정의를 개념파이법에 따라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개념파이법의 세 가지 방법에 사용했는데 첫째로 의미 있는 덩어리를 쪼개서 개념을 꼼꼼히 읽어보기, 그 다음에 글 행간에 숨어있는 의미를 찾아내고 정의를 거꾸로 생각하기. 인데 이 두 가지인데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숨어있는 의미를 찾아내기도 하겠지만 숨어있는 의미를 더해보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꾸로 생각해서 새로운 상가함수 정의를 거꾸로 내려보고자 합니다. 새로운 정의를 내려보고자 합니다. 이런 새로운 정의를 내려봄으로 해서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상가함수 정의를 파헤쳐서요, 새로운 정의를 내리면 상가함수에 부호라는 게 있습니다. 부호를 애우는데, 물론 애우려고 보통 유명한 얼사탕코를 애워서 막 애우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상가함수 각 변환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세 번째 거, 삼각방정식과 삼각부등식을 풀 때 거의 대부분이 복잡한 그래프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정의법에 의해서 풀면 단위원으로 풀 수 있습니다. 단위원이란 반지름 일자리 원을 사용해서 풀 수 있습니다. 이 강좌도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미적분에서 상가함수 합성입니다. 상가함수 합성은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어렵다고 해서 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어려운 게 아닌데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이유를 는 상가함수 정의가 올바르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상가함수 정의를 파헤치면 이 상가함수 합성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 상가함수 합성하는 법은 따로 제가 강의를 또 만들어 놓겠습니다. 얼마나 쉬운지 한번 봐보시면 합니다. 정 마음이 급하신 분은 제 블로그에 오셔가지고요, 이미 글로 써놓은 게 있습니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교과서의 상가함수 정의, 이 페이지에서는 그냥 쭉 읽고 중요한 부분만 넘기고요, 파헤쳐 보겠습니다. 화면도 복잡할 수밖에 없는 게 교과서를 약 2페이지 정도 되는 거를 여기다 한꺼번에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글자도 좀 작고요. 그래서 핸드폰을 보는 학생들이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PC와 탭에서는 쉽게 볼 수 있으니까 따라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중요한 단어는 빨간색으로 쳐져 있습니다. 옆에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 원점 5에서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시초선, 만약에 이 용어를 모르신 분들은 앞에 가서 일반각, 특수각에 대한 공부 좀 하고 오십시오. 잡을 때 일반각 알파를 나타내는 동경 OP죠. OP와 반지름 길이가 R인 교점 X, PX, Y를 하면 비율입니다. 비율 R분의 Y, R분의 X, X분의 Y의 비율의 값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R의 값에 관계없이, 반지름 값에 관계없이 이런 얘기예요. 반지름 값에 관계없이 정의역 알파, 이게 알파가 정의역이죠. 정의역은 각각 함수에 따라서 R분의 Y에 대응되기도 하고 R분의 X에 대응되기도 하고 X분의 Y에 대응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대응은
알파에 대한 함수입니다. y equal f 알파입니다. 이런 의미죠. 자, 알파이고 이 함수를 각각 사인 함수, 코사인, 탄젠트 함수라고 하고 기호로 각각 다음과 같이 나타냅니다. 근데 보시면 사인 알파는 r분의 y로 나타냅니다. 코사인 알파는 r분의 x로 나타냅니다. 탄젠트 알파는 x분의 y로 나타납니다. 이게 교과서에 나타났습니다. 교과서에. 그래서 각 하나에 대한 삼각함수라고 합니다. 이 세 개의 함수를 뭐라 한다고요? 세 개의 함수를 알파에 대한 삼각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정의한 함수를 통틀어 알파에 대한 삼각함수를 한다. 알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삼각함수라고 한다. 자, 여기까지 읽었는데 이놈을 좀 쪼개보겠습니다. 쪼개보고 거꾸로도 생각해보고 하겠습니다. 자, 삼각함수 정의의 쪼개기 읽기. 자, 전제 조건입니다. 어떤 전제 조건을 갖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옆에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의 원점 O에서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시초선을 잡았다겠습니다. 앞에 잠깐 설명했죠? 시초선을 잡을 때 그걸 기준으로 회전한 각이 알파입니다. 일반각 알파를 나타낼 때 그 이야기는 뭐냐면 동경 OP가 움직이는 반응 OP가 시초선을 중심으로 알파만큼 회전했을 때 교점 XY라고 정하면 그런 뜻이에요. 자, 이 말이 좀 약간 복잡한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시초선을 중심으로 회전한 각이고요. 저 회전한 각의 크기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면요. 동경이 위치한 사분면이 달라지겠죠. 동경한 위치의 사분면이 달라집니다. 반드시 시작점은 어디예요?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작을 합니다. 그럼 약 300도다 그러면 바늘이 이렇게 전해서 300도 돌아갔습니다. 그럼 300도가 가리키는 점 몇 사분면이 있다? 4사분면이다 라고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시초선을 어디로 잡았느냐에 따라서 저 알파 값이 달라집니다. 저 알파 값이 변합니다. 자, 두 번째 쪼개놓은 게 뭐냐면 r분의 y, r분의 x, x분의 y 값은 r에 관계없이 요게 중요한 말입니다. r에 관계없이 알파의 값에 따라 각각 하나씩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알파가 변해지면 r분의 y 값, r분의 x 값, x분의 y 값은 달라지겠죠. 달라지는데 그 각에 대한 값은 한 개입니다. 한 개. 한 개이고요. 이와 같은 대응은 알파에 대한 함수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가 문제점입니다. 보통 책에서는요. 자 보세요. 이걸 만약에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함수에 따르면은 알파가 사인이라는 함수에 따라서 r분의 y에 대응됩니다. 그럼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r분의 y는 사인 알파 이렇게 써야 되고요. 그래야 r분의 y가 뭐에 대한 함수입니까? 사인 알파에 대한 함수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r분의 x는 코사인 알파죠.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렇게 쓰는 게 x분의 y는 알파가 뭘 따라가면 탄젠트를 따라가면 x분의 y의 비율로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y equal fx의 의미인데 그냥 책에는 이렇게 써져 있죠. 사인 알파를 구할 때 사인 알파 삼각함수를 구할 때는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따로따로 이제 공부하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써졌습니다. 사인 알파는 r분의 y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삼각 함수에서는 삼각비와 달리 삼각함수에서는 이런 형태를 사용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보기 문제에서나 나타나요. 거기서 삼각함수의 문제점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공부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놈을 거꾸로도 생각해보고 의미도 한번 더 더해보랍니다. 자, 이제부터는 거꾸로도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 게 여러분의 생각을 확장하기 위해서 교과서를 여러 번 읽어보면은 제 말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정의법을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삼각함수에서 일반 함수법을 적용해 볼까 합니다. 다시 한번요. 삼각함수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1학년 때 배웠던 함수의 이론의 형태로 한번 바꿔보고자 합니다. 이 앞페이지 말쯤에 그거를 한글로 한번 써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의미를 더해서 두 글자를 집어넣어 봤습니다. P를 XY라고 하지 말고요. X좌표, Y좌표로 바꿔봤습니다. 그 다음에 R을 우리가 동경의 반지름, R을 뭐라고요? 동경의 반지름 이렇게 써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쉽게 저걸 판단할 수 있냐면 온점에서 떨어진 어떤 한 점에까지 거리를 우리는 반지름이라고 한다. 이게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경의 반지름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동경의 반지름분의 y좌표를 좌표는 사인 알파다. 그 다음에 동경의 반지 r분의 x좌표를 코사인 알파, x좌표분의 y좌표를 탄젠트라고 하는데 이놈을 잠깐 y하고 x를 뭘로 잡았다고요? 공역으로 잡아봤다고요. 공역으로 잡으면 알파 하나 값이 결정되면 반지름에다가 값을 곱하면 y좌표가 나옵니다. y좌표 r 사인 알파, x좌표 r 코사인 알파 했는데 이게 반지름이 r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원래 삼각함수 정의에 따르면 r 값에 관계없이 했다고요. 그럼 r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니까 r에다가 1을 대입해도 성립해야 되겠네요. 그게 오늘 삼각함수의 새로운 정의의 기초가 됩니다. 자, 삼각함수의 내용 되었죠. x좌표라는 내용을 더했고요. 동경의 반지름 r의 값에 관계없이 알파 값에 따라 각각 하나씩 정해지므로 반지름 값 r에 1을 대입하면 x좌표는 코사인 알파, y좌표는 사인 알파. 탄젠트는 왜 기울기라고 하냐면 자 x 빼기 0, y 빼기 0 이게 탄젠트 알파죠, 그죠? 그런데 얘가 뭐예요? 온점과 동경 x좌표, 동경의 좌표 x분의 y이니까 탄젠트 알파는 앞으로 기울기로 읽으십시오. 기울기 뭐라고요? 기울기로 읽어주세요. 그래서 새로운
반지름 R에 1을 대입했다는 이야기는 새로운 정의를 이제 내립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그림 1이었는데 그림 1을 표시 안 했네요. 1과 같이 좌표 평면에 반지름 일자리인 원을 나타내고요. 나타내고 OP가 동경 OP예요. OP가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알파만큼 회전했대요. 회전하면 P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반지름 1이니까 R 코사인 알파, R 사인 알파가 될 건데 R이 1이니까 X좌표는 코사인 알파, Y좌표는 사인 알파가 됩니다. 그래서요, 동경 반지름짜리 일자리 원의 좌표를 XY라고 하면 X좌표는 코사인 알파, Y좌표는 사인 알파. 다시 보세요. X좌표는 뭐하고 같다고요? 코사인 알파. Y좌표는 뭐하고 같다고요? 사인 알파. 다시 외워두세요. X는 코사인, Y는 사인. 이게 이퀄이란 이야기는 뭐예요? 이퀄이란 이야기는 같다라는 것도 있지만 코사인 알파 대신에 X를 쓸 수도 있고요. 사인 알파 대신에 Y로 바꿀 수도 있고요. 거꾸로 X는 코사인 알파로 바꿀 수 있고요. Y는 사인 알파로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정의가 뭐냐면 반지름이 1인 원리의 한 점 됐죠? P, X, Y가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점으로 알파만큼 회전했다면 됐죠? 알파만큼 회전했다면 X좌표는 코사인 알파, Y좌표는 사인 알파로 바로 쓰면 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뒤에 한두 가지는 굉장히 아는데 하나만 알아두십시오. 코사인이라고 쓰고 X좌표라고 읽는다. 사인이라고 쓰고 Y좌표로 읽는다. 다시 한번 몇 번이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X좌표 코사인, Y좌표 사인. 그래서 어떤 분들은 X좌표 코사인 그래서 삼성되기는 뭐 코X인가요? 코사인은 X에서 곤줄여서 코X라고 설명하신 분도 있는데 참 설명 잘 해놨다 그런 생각은 있어요. 그래. X좌표 코사인, Y좌표 사인이라고 해놓으면 이제부터는 무지무지하게 편하게 좌표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좌표를 한번 결정을 해보죠. 자, 일단 이 P에 대한 좌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시초선을 중심으로 얼마만큼 돌아갔어요? 세타만큼 돌아갔어요. 반지름이 1이에요. 1이니까 X좌표 코사인 세타, Y좌표 사인 세타. 됐나요? 다시 이제 Q에 대해서 봅시다. Q는 시초선으로부터 얼마만큼 회전했나요? 알파만큼 회전했죠. 그러면 X좌표가 코사인이고 Y좌표 사인이니까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쉽게 그려지죠? 그 다음 R은 어떻게 될까요? 시작점으로부터 얼마만큼 돌아갔나요? 베타만큼 돌아갔죠. 베타만큼 돌아갔죠. 그랬으니까 X좌표는 뭐라고요? 코사인. Y좌표는 뭐라고요? 사인이라고 했으니까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 오케이? 마지막이요. R인데 이제는 반대 방향으로 돌아갔네요. 반대 방향으로. 시초선의 중에 얼마만큼 돌아갔나요? 마이너스 감마만큼 돌아갔어요. 마이너스 감마. 감마만큼 돌아갔으니까 X좌표 뭐라고요? 코사인 감마, Y좌표 사인 감마. 됐나요? 이렇게 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가 이제 여러분들은 문제로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N쪽 그림에서 PQ의 좌표를 재어보세요 했는데 이제 한번 대부분 애들이 이 세타를 여기를 주면요. 헷갈려 해요. 헷갈려 하는데 반드시 이건 아셔야 됩니다. P를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하면 틀렸습니다. 반드시 시초선을 시작으로요. 시초선을 시작으로 이게 얼마만큼 돌아갔냐면요. 여기가 라디안으로 파이죠. 그죠? 여기가 0이고 2파이죠. 여기가 2분의 파이죠. 안 되신 분들 각도 많이 연습해 보세요. 2분의 3파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가 얼마냐면 어떻게 빨리 찾냐면 파이만큼 갔다가 마이너스 세타만큼 되돌아갔죠. 그러니까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그러니까 정의에 따르면 돌아간 각도만큼이니까 P는 X좌표가 뭐라고요? 코사인이에요. 돌아간 각도 쓰세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콤마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제부터 조금씩은 복잡해져 가죠. 그죠? 자, 여기 한번 잠깐 해볼게요. 여기는 이제 두 개로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 왜 두 개로 표현될 수 있냐면 이 방향으로 잡으면 저 막꼭지각이니까 이게 세타겠죠? 근데 어디로 음매 방향으로 들어갔죠?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만큼 들어갔죠? 이 Q점은. 그래서 자, Q는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 컴마, 그죠? 사인 마이너스 세타. 이게 뭐라고요? Y. 이게 X. 코사인이라고 쓰고 머릿속에는 X라고 읽으면 돼요. X라고 쓰고 코사인이라고 쓰면 돼요. 이제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이놈을 양의 방향으로만 표시할 수 있다면 여기 시초선을 쭉 돌아서요. 이렇게 오겠죠. 이해되시나요? 다시 쭉 돌아서 이만큼 왔죠. 여기가 2파이니까 여기는 2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돌아간 각도가. 그러니까 이렇게 회전한 각도로 써보면 자, Q는 다시 코사인 2파이 마이너스 세타 사인 2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쓰면 됩니다. 되셨죠? 자, 아까 좀 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함수 정의의 복습 다시 한번 할게요. 반지름 길이가 1인 5의 한 점 pxy 잡고요.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을 하고 동경 OP가 회전한 가격을 세타라고 하면 글씨도 좀 틀렸네요. 라고 하면 x좌표는 뭐라고요? 코사인. 자, x는 코사인 써놓고 돌아간 각 쓰시고요. y는 사인 쓰시고요. 돌아간 각 쓰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세타는 동경의 4분면의 이치를 알 수가 있고요. 코사인 x좌표, 사인 y좌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앞에 오는 걸 아주 상함수 정의 이용 중에서 함수의 관계식을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전제 조건 있었죠. 반지름 길이가 1은 5의 한 점 pxy라고 했고요. 회전한 각 세타라고 했어요. 세타라고 했어요. 하면 보통 원의 방정식 뭐예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죠. 근데 x를 뭐라고 쓸 수 있다고요?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죠. y좌표를 뭐라고 쓸 수 있다고요? 사인 세타를 그대로 대입하면 그 이름도 유명한 식이 나옵니다. 굉장히 유명한 식이죠. 여러분 알죠?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는 1입니다. 물론 원점에서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까지 거리 공식 써도 1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X상초 X분의 Y였죠? X분의 Y니까 X는 뭐라고 읽는다고요? 코사인이라고 읽는다.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공식 외울 필요 있나요? 외울 필요 없죠.
그냥 당연하다. 그 다음 상가함수 정의를 이용해서 상가함수 부호를 나타내는데 한번 잠깐 생각해 볼게요. 이게 x좌표고 이게 y좌표인데 y좌표예요. x좌표가 여기는 무조건 플러스죠. 맞나요? 여기는 뭐예요? 마이너스 플러스죠. 여기는 뭐나요? 마이너스죠.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죠. 이건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럼 x좌표도 플러스고 y좌표도 플러스라고요. x좌표도 플러스고 y좌표도 플러스를 일사분면은 그죠? x좌표도 플러스 y좌표. x좌표 뭐라고요? 코사인도 플러스 사인도 플러스. 당연하지 않나요? 그냥 탄젠트요? 기울기라 그랬죠. 이거 기울기 양의 방향 아닙니까? 기울기 이거 양의 방향. 당연하죠? 이거 당연한 걸 왜 외웁니까? 그 새로운 정의를 이루면 코사인은 x좌표니까 양수, 사인은 y좌표니까 양수, 탄젠트 기울기니까 양수. 그죠? 예, 여보요? 이사분면은요? 이사분면 x 코사인이죠? 코사인을 뭘로 바꿔요? x로 바꾸세요. 음수, 사인, y좌표, 양수, 탄젠트, 기울기 음수 방향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음수 방향이잖아요. 자, 3, 4분면 이걸 외워요? 왜요? 당연한 걸. 그죠? 4, 4분면 x좌표 음수, x좌표 음수, 코사인 음수, y좌표 음수, 탄젠트 기울기 양수. 이해되셨죠? 4, 4분면 당연하고요. 이걸 외울 필요가 없다. 그걸 외울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삼각함수 정의에 의해서 삼각함수 부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오늘 그리거나 그려도 되는데 오늘 하나 그려놓고 풀어볼게요. 자, 단위원 그렸습니다. 300도면요 270도보다 크고요. 여기가 270도니까 360도가 여기죠. 보세요. 300도 몇 사분면? 4사분면의 x좌표 플러스의 양수예요. 사인 240도 여기가 180도니까 180도보다 크고 여기에 대충 이 정도 있죠. 몇 사분면이에요? 얘가 3사분면을 가르쳤죠? 3사분면에 무슨 좌표? y좌표 음수 탄젠트 120도요. 180도 먹고 90도보다 크니까 여기 이 정도 되겠죠. 그죠? 몇 사분면? 얘가 나타내는 게 2사분면. 2사분면의 기울기요. 아, 음수네요. 코사인 마이너스 135도 돌아가래요. 그럼 거꾸로 돌아가겠지. 이렇게 거꾸로. 180도 못 갈 거고 이 정도 될 거네요. 그럼 몇 사분면인가요? 3사분면이고요. 3사분면의 음수는요. 마이너스. 이거 뭐 이것 갖고 이제 나중에 뭐 있는데 그건 나중에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탄젠트 3분의 2파이요. 3분의 2파이는요. 3분의 3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아닌가요? 그럼 3분의 3파이는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아닌가요? 항상 이렇게 찾으세요. 항상 파이 2파이 기준으로 찾으면 돼요. 그럼 파이 마이너스 3분의 2파이. 어디가 파이예요? 180도가 파이죠? 그러면 거꾸로 3분의 2파이까지 돌아가겠으니까 여기네요. 몇 사분면? 2사분면에 기울기는 뭐예요? 음수예요. 이렇게. 얼싸탄코가 아니라고요. 그죠? 그냥 이거 y좌표구나. 근데 어디에 몇 사분면에 6분의 6파이 그러면 6분의 6파이는 파이죠. 5파이니까 얘도 2사분면이네요. 2사분면의 y좌표는 어딘가요? 얼마인가요? 2사분면의 y좌표 얼마? 플러스 오케이. 4분의 5파이 그러면 4분의 4파이 그러니까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니까 몇 사분면? 3사분면의 x좌표 음수
탄젠트 4분의 5 파이 마이너스 파이 가구 더 마이너스로 가라겠으니까 몇 사분면? 2 사분면인가요? 아닌가요? 마이너스 아니구나. 4분의 4 파이 마이너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파이 간 다음에 또 마이너스 더 가란 이야기죠. 그죠?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니까. 그러니까 몇 사분면? 2 사분면의 기울기 음수 삼각함수 부호를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부호 외울 필요 없고요. 마지막 우리 강의를 마치고요. 거꾸로 생각해서 코사인은 x좌표, 사인은 y좌표, 탄젠트는 기울기라고 했습니다. 이 생각이 여러분의 삼각함수 모든 어려운 점을 해결합니다. 진짜입니다. 이 새로운 정의가.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각변환, 방정식과 부등식, 삼각함수 합성은 어떻게 할 건가, 삼각함수 덧셈 정리를 증명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걸로 합니다. 이걸로. 그 다음에 삼각함수 극한에도 도움이 반드시 될 겁니다. 이제부터는 좀 심화적인 문제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면 알지만 삼각함수는 좀 속된 말로 객감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쉬워요. 근데 너무너무 어려워하니까 삼각함수는 다시 한번 결론 내리지만 이 첫 번째 결론만 머릿속에 집어넣어도 됩니다. 나중에 이제 그 앞에 책 교과서에 여러분들이 읽어도 이해 못했던 부분은요, 제가 스페셜로 한번 설명을 할 겁니다. 왜 R로 나누면 일정해지는지, R로 나누었기 때문에 반지름 일자리 원을 그리게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삼각함수 정의의 스페셜 편으로 다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굉장히 이놈도 시간이 많이 갔고요. 강의 시간이 좀 많이 걸렸네요. 한 31분 걸렸는데 좀 지루하지만 자세하게 좀 보고 느끼시면 이제 얼마나 중요한 강의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